커피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공급자들 보면은 만드시는 분들이 제일 놀랬던 거는 네네네. 저희보다 3배 정도 비싸게 유럽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이지처 중에 하나가 비슷한 제품이요? 똑같아요. 똑같이 아예 똑같아요? 네, 똑같이 커피를 했고 심지어 되게 유명한 편집샵에서 팔고 있어요. 와. 그 연출 사진까지 다시 찍어가지고 와. 저희보다 더 열심히 찍어가지고 그러면은 약간 한번 고소미 한번 먹이실 그러니까 생각도 이게- 했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계 이면의 뒷이야기, 인테리어 뒷담화의 호스트를 맡은 최종빈 PD. 김소연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도 저희가 인테리어 뒷담화로 좀 돌아와 봤는데 오늘 주제가 정말 좀 특별하죠?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정말 중요한 이거 뭔지 아시죠? 바로 인테리어 가구입니다. 인테리어 가구가 인테리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단단히 준비를 했고 인테리어 가구 업계를 선도하고 계신 어떤 좀 대표님들 이 가구와 관련된 뒷담화를 신랄하게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선두주자로 모신 게스트님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 너무 기대돼요. 감각적인 소재와 컬러 선택을 통해 가장 완성된 미드센추리 스타일을 선보이는 가구 브랜드로서 가구 시장의 뉴트로 열풍을 일으키며 시장 내 압도적인 MG픽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는 디자인 가구의 선두주자 빌라레코드의 임성빈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디자인하고 있는 임성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약간 빌라 레코드 느낌으로 입어봤는데 어떠세요? 인정해요. 인정해 패턴, 주시는 건가요? 컬러 저는 되게 신경 쓰고 입자고. 저희가 최근에 이 리빙페어를 또 네. 가서 그때 직접 뵀죠. 했어요. 네. 네. 너무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말 걸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너무 계속 대화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연예인이다 라는 느낌. 연예는 아니지만 네, 여튼 뭐 약간 고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성빈 대표님을 모시고 좀 가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본격적인 좀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대표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공이 그럼 좀 이쪽 인테리어 쪽이신 건가요? 전공은 이제 건축을 전공했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흘러 와서 공간을 계속 디자인을 하다가 또 흘러 와서 이렇게 가구 브랜드까지 하게 됐죠. 건축 쪽으로도 나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이쪽 가구를 하게 되신 계기가 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워낙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좀 솔루션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이미 제 장착을 해서 건축을 하든 인테리어를 하든 가구를 하든 저한테는 그 역할의 도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빌라레코드 창업까지 좀 어떻게 당연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0년 전 생각해보면은 가구가 되게 천편일률적인 가구들이 많았거든요, 시장에.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가구들은 좀 뭔가 각이 앉아있거나 재료가 섞여야 되거나 좀 그런 것들을 원했는데 그걸 만들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빌라레코드를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좀 그냥 순수한 궁금증인데 왜 빌라레코드예요? 빌라라는 단어가 대저택, 약간 외곽인데 대저택, 수영장 딸린 네네네. 대저택이에요. 그 빌라.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빌라 그러면 약간 연립주택, 맞아요, 빌라라고 맞아요. 칭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주거현실 같았어요. 그 뭔가 우리나라의 안 좋은 주거현실? 안 좋은 거를 좋은 단어로 갖다 붙이는. 예를 들면 빌라에도 네네네. 무슨 막 되게 화려한 이름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리치 막 쓰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흥미로운 단어였던 거죠. 이걸 좀 이제 또 좋게 바꾸고 싶은 저의 그냥. 이름을 빌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 뒤에 뭔가를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뭘 붙이지 고민을 하다가 음악이 전 또 그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빌라레코드 창업을 하셨고 이제 이름도 그렇게 지으셨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되게 빌라레코드가 좀 가구 씬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근데 유명하지 않았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매스컴이 제일 여기 컸던 것 같아요. 좀 유명하신 분들이 리얼리티 예능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아. 그게 이제 저거 뭐지? 라고 이제 제품이 예, 관심을 갖게 된 게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고 그 디자인 흐름이 북유럽 인테리어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국에. 너도 나도. 제가 느끼면 20년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흰색의 오크. 네. 아, 그게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코로나 시기에 좀 이런 빈티지한 풍들이 유행을 탈 때 저희가 이제 시장에 나와 있었고 네. 좀 그 시기도 좀 맞았던 것 같고 레트로라는 단어가 먼저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레트로. 네, 맞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현대카드에서 처음에 새로운 뭐 레트로 열풍에서 뉴트로라는 단어로 이제 마케팅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뉴트로로 이제 인식을 하시게 된 거고.
전체적으로 그냥 가다 보니 네. 갑자기 뭔가 뒤에서 네. 이렇게 발을 밀어준 것 같은. 빌라 레코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빌라 레코드 하면은 또 당연히 이렇게 수감되는 따라오는 그 모스카페 있잖아요. 그 모스카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제 빌라레코드 하다 보니까 네. 가구 산업의 진입 장벽의 그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걸 계속 느껴요. 지금도 느끼고. 지금도 뭘 하려고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제작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될 정도로 고관여 제품이 크다 보니까 물류도 힘들고 또 굉장히 예민하세요. 또 고가에다 보니까 이런 하자에 관련돼서 이런 전체적인 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훌륭한 디자이너분들이 하고 싶어도 엄두를 대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막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는 이 인프라를 나 같은 디자이너가 또 있을 텐데 이들에게 공유를 하면은 국내에도 더 좋은 디자인들이 좀 손쉽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을까. 훌륭한 디자이너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좀 시작을 하게 됐죠. 전 사실 한국의 약간 비트라 같은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휴, 비트라 되고 싶다. V만 되고 싶다. 국내 전체 가구 시장 매출 규모가 18년도에는 15조 원, 그리고 21년도에는 20조 원, 26년에는 이제 30조까지도 육박을 한다고 해요. 추후에도 이런 가구에 대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딱 가구를 처음 접했을 때 가격대로 쉽게 구분을 한다면 저가, 중가, 고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저중 고가의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들. 소파로 치면은 소파 네. 기준이 제일 편하거든요. 네. 10만 원대 소파도 있어요. 그 1000만 원짜리 소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가가 뭐 한 500, 400, 300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로 치면은 네네네. 저가는 이제 브랜드라고 불리우긴 조금 애매하고요. 이제 판매처가 좀 그런 것 같고. 또 저가라고 보기 좀 되게 어려워요. 중저가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더 저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브랜드들이 중고가를 차지해서 놀고 놨던데 놀고 계시네. 허우적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가는 아시는 이제 헤리티지 있는 브랜드들 가시나 B&B 이탈리아 이런 브랜드들. 물론 이제 가격대로 당연히 나누겠지만 그거를 좀 나누는 기준이랄 게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랑 1000만 원짜리가 100배 차이잖아요. 퀄리티가 100배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고가는 절대 가치인 헤리티지적인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이거든요. 뭔가 계속 세대를 거쳐서 네. 내 자녀 혹은 또 그 밑에 자녀까지도 전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가구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이 가능한 것 같고, 중고가는 네. 사실 헤리티지가 없는 것 같아요. 중고가와 고가가 뭐 이탈리아 생산이 돼서 정말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게 아니라면 네. 고가도 OEM을 쓰는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제 국내 중고가 가구랑 비교했을 때 퀄리티 차이가 엄청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이제 헤리티지 차이, 브랜딩일 수도 있고. 하이엔드 인테리어가 되게 많이 보였잖아요. 뭐 SNS라든지 네.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보였고, 이제 고객들, 소비자들한테는 네. 예쁘면 비싸다 맞아요. 라는 인식이 되게 팽배해진 것 같아요. 그런 영향 때문에 가구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간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몰랐던 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가구가 원래 있었는데 네. 사실 그게 노출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회장님들이나 뭐 약간 맞아요. 이렇게 프라이빗한 분들이 썼던 가구들이 네. 뭐 예를 들면 제니는 무슨 소파를 쓸까? 뭐 이래서 보면은 네. 뭐 몇천만 원이야 와 하잖아요. 네.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 비싸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잭슨 카멜레온 그 소파 되게 그쵸. 네, 그 그거- 하이엔드 인테리어가 이제 한창 올라올 때 항상 공식처럼 존재했던 게 잭슨 카멜레온. 네. 소파. 네, 초반부에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예 그런 브랜드 자체도 모르고 있었는데 네. 비싼 소파 하면은 바로 그냥 그게 생각나는. 그리고 이제 가구 시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가구 시장도 요즘 인테리어가 워낙 고가 인테리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가는 완전 빨리 쓰고 버릴 수 있는 이케아, 고가는 요즘 눈이 또 높아지셔가지고 프리츠 한센이나 완전 디자이너 가구들을 고가를 주고 사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구가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처럼 보여지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네. 원래 이케아가 없었잖아요.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좀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했거든요.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공간을 꾸밀 수 있는 툴이 훨씬 넓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케아가 와서 부시를 당기고 저가도 많이 생기고
긴장해서 더 좋은 제품을 내려고 노력했던 게 사실이고, 제가 봤을 때 저희 같은 브랜드가 생겨나고 고가 시장도 열렸잖아요. 네. 네. 결국은 옷으로 치면은 내가 옷을 살 수 있는 게 예산에 따라서 레인지에 따라 너무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 때는 네. 한 매장 가서 다 샀어요. 맞아요. 톤을 맞춰서. 가구 네. 거리 같은 데 왜냐면 가셔가지고. 어렵거든요. 네. 이걸 조합하는 게. 네. 근데 지금 분들 보면은 소파 테이블 정도는 비싼 거 살래? 테이블은 싼 거 사더라도 의자는 이거 살래? 네. 이게 혹은 조명은 비싼 거 100만 원짜리 달더라도 네. 나중에 이사 갈 수 있으니까 테이블은 저가로 일단 쓰자. 이게 다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양극화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선택지가 넓어졌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표님 만나고 꼭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지난번에 일광전구 김시현 이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눴을 때 조명업계에는 그 되게 카피본? 이게 되게 많이 성행을 해서, 근데 이제 가구업계도 제가 이제 기획을 해보면서 찾아보니까 가구업계도 카피본이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대표님의 어떤 전반적인 생각이 좀 네,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타산업에 비해서도 더 그 카피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공급자들 보면은 만나시는 분들이.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해서 이거는 소비자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네. 쏠림 현상이 아직까지 좀 있어요. 많이 보였고 뭔가 많이들 쓰고 있으니 좋은 거겠지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소파는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조사하다 보면 그걸 눈치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카피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쉽게 그거를 픽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여기 좀 잘 된대. 네. 그럼 빌라레코드 제품도 되게 좀 카피가 제일 놀랬던 거는 네네네. 저희보다 3배 정도 비싸게 유럽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이지처 중에 하나가. 비슷한 제품이요? 똑같아요. 똑같이. 아예 똑같은가요? 네, 똑같이 커피를 했고 심지어 되게 유명한 편집샵에서 팔고 있어요. 와.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이게 그냥 국내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 이게 그 연출 사진까지 다시 찍어가지고 저희보다 더 열심히 찍어가지고 누가 보면 유럽을 빌라레코드가 그래서 카피한 오해를 줄 받았던 알았어요. 적이 있어요. 그걸 카피한 게 아니냐. 오히려 유럽이 카피를 한 건데 이제 그러니까요. 국내 소비자분들은 그쵸. 당연히 유럽이 원조겠거니 원조겠거니라는 해가지고.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약간 한번 고소미 한번 먹이실 그러니까 생각도 이게 하셨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보이는 대로 이제 이메일 보내고 했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너무 보내셨구나. 많고 그 내용점에서 보내도 처음에 내려요. 그리고 시간 지나 다시 올리고. 와. 그리고 오프라인은 못 접거든요. 제가 네. 경찰도 아니고 돌아다니고 안 그래도 바쁘신데 그거를 근데 그런 어떤 저작권 잡아내는 게 좀 신에서 어려운. 그 디자인 쪽에서는 네. 특히나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조금만 변형하면 또 맞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작권으로 한번 이렇게 고소를 해서 카피다 이런 게 없어요. 이 엄청 유명한 건축가 분이 이제 설계를 하고 커피숍으로 운영되는 건물인데 그거를 그대로 어느 정도 이제 카피를 해서 건물을 짓고 또 커피숍을 운영했던 사례가 있는데 네. 이분을 소송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건물은 법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가구보다도 사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철거 명령을까지 낼 정도로 승소를 했거든요. 오. 이게 사실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판례고 이런 판례가 가구에도 좀 그러니까요.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중고가 가구를 살 때 돈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그런 어떤 사소한 디테일을 원하지 않는 그냥 적당한 느낌만 내고 싶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저가 제품 카피본 좀 사서 집에 더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카피본이랑 진짜 그 중고가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좀 제일 많이 좀 차이가 그래도 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카피를 한다는 거는 저가로 만들어야 되는 게 1번 목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디테일들을 많이 삭제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카피가 많이 된 의자가 하나 있는데 등받이 뒤에 이렇게 깎아서 만든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반구 형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네네, 있는데 이런 건 이제 깎아야 되거든요. 가공비가 많이 네, 드는 그게 비싸죠. 네. 여기 이제 없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패브릭이에요. 패브릭도 카피가 되거든요. 중국에서는. 근데 이게 패브릭이 카피되니까 이제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패브릭이 다 그걸 감춰버리거든요, 디테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뭐 하나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이제 카피가 쭉 이루어져요. 그러면 못 사셨던 분들이 5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의자가 사실 비싼 의자예요. 근데 그거 못 사신 분들한테는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 관대하게 생각해요. 네, 진짜 관대하게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대응하는 데 에너지를 쏟느니
다음 베스트셀러를 넘어갈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거에 또 집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카피 가구를 좀 볼 때 어떤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지 않으세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의자면 앉아봐야 돼요. 앉았을 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신경 써서 만든 의자들은 착석감이 좀 달라요. 네. 만듦새적인 부분에서 선호하시는 거에 대한 눈이 늘어나면은 카피를 안 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거 진짜 맞아요. 만듦새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꼭 담고 싶은데 네. 저희 가구 기존 고객분들이 네. 카피 제품을 저희한테 요걸 많이 보내주세요. 내가 50만짜리에서 샀는데 카피를 보면 기분이 나빠요. 되게 돈을 막 컸던데 쓴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저희 회사 입장에서 그걸 방지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안 하고 있진 않아요. 좀 심하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제재를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많군요. 너무 죄송하죠. 제가 관대하게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건 이제 제가 저 마음 편하려고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카피본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시장을 망가뜨려놨어요. 제가 그분들이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이거 되게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그냥 깊게 들어가 볼까요? 주시에 깊게 들어가. 이제 인터뷰를 해볼까요? 네, 저를 왜